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그 네 가지 물질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경유죠, 경유. 자, 경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화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한 70도씨 정도가 되죠. 경유는 50도에서 70도씨 정도 되고요. 그다음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11도씨, 그렇죠? 11도씨 다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황화탄소는 이제 영상이 아니고 영하입니다. 영하. 이거는 영하 한 30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43도에서 43에서 한 72도씨 정도 이렇게 인화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3번의 이황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점화원의 형태별 구분 중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기 중에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가 아닌 것, 화학적 에너지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연소열, 2번의 용해열, 3번의 분해열, 4번의 아크열. 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열 에너지 중에서 이제 화학적인 느낌이 없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연소, 용해, 자, 분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인 느낌이 딱 오죠. 그런데 여기 4번에 아크열 같은 경우는 아크라는 말 자체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전기에서. 그래서 이 아크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기적, 화학적이 아니고 전기적인 점화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크열이 화학적 점화원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화씨 온도 122는 섭씨 온도 몇 도씨인가? 자, 이 문제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이제 변환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화씨 온도를 여기서 섭씨 온도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섭씨 온도로 변환시키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 자,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인 거죠.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에다가 9분의 5 배를 해주면 바로 섭씨 온도, 화씨 온도가 섭씨 온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9분의 5 곱하기, 자, 지금 화씨 온도가 122라고 했죠. 122 마이너스 3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섭씨 온도는 정확히 50도씨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50이 정답이 되겠네요. ABC급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ABC 분말소화약제로 불리는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자, 분말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 4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ABC급 화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ABC 분말소화약제로 불리는 것, 이게 몇 종이었죠? 바로 제3종 분말소화약제였죠. 제3종. 자, 그러면 이제 보기 중에서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제1 인산암모늄이죠. 그렇죠? 인산암모늄이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그 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쓰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에 탄산수소칼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2종, 그렇죠?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4번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제 이게 제1종이죠.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BC 분말소화약제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질의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자연 발화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 자, 1번에 자, 열의 축적을 방지할 것. 맞는 거죠. 열이 그만큼 많이 축적되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거고요. 2번, 저장실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것.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는 거 맞고요. 3번,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 접촉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습도를 높일 것. 자, 틀렸죠.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더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습도를 낮출 것. 습도를 낮출 것. 그죠? 습도가 낮아야 자연 발화가 억제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론 1301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한론 소화 약제 중에서 한론 1301의 지금 분자식입니다. 화학식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론 소화 약제의 그 분자식을, 화학식을 세우는 거는 아주 쉽게 세울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C, F, Cl, Br. 네, 이렇게 이제 원자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한론 1301이죠. 그럼 이 숫자를 그대로 밑에 붙이시면 돼요. 1, 3, 0, 1이다. 그러면 여기 염소 같은 경우는 제로니까 이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1은 쓰나 안 쓰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C, F3 그리고 BR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론 1301의 화학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른 화재의 분류 중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자, A급 화재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자,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 그럼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일반 화재죠. 일반 화재. 그래서 가연물 자체도 일반 가연물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번에 통전 중인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화재다. 이건 어떤 화재예요? 바로 전기 화재가 되겠죠. 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1번은 C급 화재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마그네슘, 칼륨 등의 화재다. 그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분이잖아요. 금속분. 그죠? 금속이니까 금속 화재인 D급 화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목재 그리고 섬유 화재. 목재와 섬유 같은 것이 일반 가연물이기 때문에 3번이 바로 A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도시가스 화재, 유류 화재와 가스 화재는 우리 몇 급으로 하죠? 바로 B급으로 분류하고 있죠. B급 화재. 이렇게 해서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의 목재와 섬유 화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총 우리 6가지를 암기를 했었죠. 6가지. 자, 이제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 맞죠? 2번에 5개 계단, 3번에 내력벽, 4번에 지붕틀. 자,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가 있네요. 자, 어떤 거예요? 바로 5개 계단이죠. 5개 계단.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5개 계단은 안 되지만 주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자, 가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프로판, 2번에 산소, 3번에 에탄, 4번에 암모니아. 자, 보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은 2번에 산소가 되겠죠, 산소.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 그래서 이거를 조연성 가스라고 하죠. 조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도 하죠. 지연성 가스. 이렇게 해서 보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2번의 산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부 화재 시 연기의 평균 수평 이동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연기가 수평으로 이동할 때에 그때 이제 이동 속도를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3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연기의 수평 방향 이동 속도예요. 수평 이동 속도가 있고, 그리고 수평이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수직, 그죠? 수직 이동 속도가 있어요.
수직 이동 속도. 자, 그리고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 중에서 자, 특수하게 자, 수직 이동 속도인데 이제 계단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계단실 쪽으로 연기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단실이 있는데 계단실이 일반적인 수직 이동 속도보다는 더 빠르겠죠. 더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굴동 효과에 의해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수평 이동 속도. 수평 이동 속도는 얼마냐? 대략 0.5에서 1m/s입니다. 단위는 m/s예요.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동 속도는 더 빠르겠죠. 그죠? 연돌 효과, 굴동 효과 때문에 이것은 한 2에서 3m/s 정도가 돼요. 속도가. 그리고 이제 계단실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겠죠. 계단실 같은 경우는 더 빨라요. 속도가 3에서 5m/s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속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수평 이동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번에 0.5에서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식물 유류에서 요오드 값이 크다라는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동식물 유류 같은 경우는 제 사류 위험물 중에 하나죠. 자, 그때 자, 요오드 값이 크다. 그럼 여기서 일단 그 요오드 값. 자, 요오드 값이 의미하는 것이 자,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자, 유지 100g에 흡수되는 그 염화 요오드의 양을 바로 요오드의 그람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오드 값인 거죠. 요오드 값. 자, 그때 이 요오드의 값이 자, 크다라는 의미로 옳은 거예요. 요오드 값이 크다. 자, 그러면 1번에 자, 불포화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불포화도가. 그럼 이거 뭐냐? 이 요오드 값 같은 경우는 요오드는 자, 이게 그 이중결합이 자, 많기 때문에 자, 불포화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단 불포화도가 높다라고 한 1번이 일단 정답이 됩니다. 요오드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불포화도가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중결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건성류이다. 자, 틀렸어요. 불건성류가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고요. 뭐가 되냐면 건성류예요. 건성류. 그래서 건성류 같은 경우는 이 요오드 값이 한 130 이상 정도가 돼요. 수치로 따지자면 130 이상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요오드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불건성류가 아니고요. 건성류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자연 발화성이 낮다? 틀렸어요. 자연 발화성이 낮은 것이 아니고요. 높습니다. 자연 발화성이 높아요.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산소와의 결합이 어렵다. 이것도 틀렸죠. 산소와의 결합이 어렵지 않고 쉽다가 돼야 되는 거 쉽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요오드 값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1번에 불포화도가 높다가 맞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연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부촉매제를 첨가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자,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연소 속도가 빨라지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돼야 돼요. 감소.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할수록 연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려면 여기서 자, 부촉매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겠죠. 부촉매제가 아니라 촉매제. 촉매제를 첨가해야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맞는 거죠. 온도가 낮은 것보다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3번, 압력이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도 맞는 거죠. 압력이 높을수록 더 빨라지겠죠, 속도가. 그 다음에 4번, 가연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도 맞겠죠. 농도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는 더 빨라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질식소화하는 경우 산소의 농도를 14볼륨%까지 낮추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몇 볼륨%가 되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자, 지금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이제 질식소화를 하는 경우 산소의 농도를 14볼륨%까지 자, 낮추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자,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인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 그래서 이 공식에 이 산소의 농도만 대입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21분의 21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14 곱하기 자 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이게 얼마 나오냐? 33.3 정도가 나오죠. 단위는 문제에서 볼륨 %로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33.3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중 할로겐족 원소로만 나열된 것은 자, 할로겐족 원소라고 했어요. 할로겐족. 자, 그럼 할로겐족은 자, F, Br 그리고 Cl, I 여기에 대표적인 할로겐 원소인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F는 뭐죠? F가 불소. 네, 불소고요. 그 다음 Br이라고 하는 게 브롬이죠, 브롬. Br은 브롬. 그 다음에 Cl은 염소고요. 그 다음 I가 그쵸, 요오드가 되겠죠, 요오드. 자, 이렇게 해서 할로겐족 원소로만 나열된 것, 이 4개로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할로겐족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할로겐족 원소로만 나열된 것은 네,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자, 여기서 이제 발화점이 높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원 없이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뭐 다른 말로 착화점이라고도 하는데 자, 보기에서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이황화탄소 4가지의 물질이 나와 있죠. 자, 각각의 자, 발화점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자, 발화점이 대략 한 299도씨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대략 299도씨 정도 되고요. 그다음 메탄 같은 경우는 537 정도 되고요. 537도씨. 그다음에 이제 프로판. 프로판이 466도씨가 정도 돼요. 466도씨. 그리고 이황화탄소가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그래서 이 중에서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이황화탄소고요. 가장 높은 것은 바로 2번의 메탄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메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하면 더 위험해지는 것은 자, 보세요.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물을 주수했을 때 더 위험해지는 것들은 뭐냐? 바로 금수성 물질에 물을 주수하면 위험해지겠죠. 금수성 물질인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정린, 2번에 질산 암모늄, 3번에 나트륨, 4번에 황린. 자, 보기 중에서 이제 금속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위험하겠죠. 자, 보세요. 자,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나트륨이 자, 무엇과 반응한 거냐면은 지금 물을 사용했으니까 물과 반응했겠죠. H2O. 물과 반응을 하면 자, 이제 무엇이 발생하냐면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발생을 해요. 수소가스. 이건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이거는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몰수를 맞추기 위해서 몰수를 써주면 이렇게 반응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바로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나트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포소화 설비, 2번에 연결 살수 설비, 3번에 분말 소화 설비, 4번에 물 분무 소화 설비. 자, 보기 중에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이 하나가 있죠. 네, 바로
2번에 연결 살수 설비가 아니죠. 이 연결 살수 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설비에 포함이 되냐? 바로 이것은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니고요.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제2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은 자, 위험물 중에서 제2류 위험물입니다. 바로 가연성 고체가 맞는 걸 찾는 거죠. 가연성 고체. 자, 일단 1번에 질산 염류. 자, 땡땡 염류. 자, 무슨 염류. 자, 제 몇 류라겠죠? 바로 제1류 위험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질산 염류는 이것은 제1류 위험물입니다. 1류 위험물이고요. 그다음 마그네슘. 바로 이 마그네슘이 예, 바로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그네슘이 자,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칼륨. 예, 칼륨은 이제 금수성 물질로서 이것은 제3류 위험물에 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번의 알킬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예,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서 제2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은 2번의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류 화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액체 상태에서의 유류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자, 액체 상태에서의 유류에 불이 붙는다? 이건 틀렸죠. 자, 액체 상태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액체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증발. 그래서 보세요. 유류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휘발. 예, 휘발성이 있죠? 예, 휘발하여 이렇게 기체 상태에서만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액체 상태의 유류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액체 상태가 휘발해서 기체 상태가 있을 때 불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다음 3번에 중진류 화재의 소화가 경진류 화재보다 어렵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예, 중진류 화재가 더 어려워요. 소화하기가. 그 다음 경진류 화재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나 열 축적이 없어서 쉽게 진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진류 화재보다 경진류 화재가 더 쉽게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액체 상태에서의 유류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벤젠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경우 한계 산소량은 약 몇 볼륨 %인가?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한계 산소량이 자, 몇 볼륨 %인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산소의 농도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거 있었죠? 그 CO2의 농도 구할 때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이다. 자, 이거 공식 있었죠? 이건 이산화탄소의 농도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을 변형하면 바로 이 산소의 농도를 구하는 식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산소의 농도는 21 마이너스, 자, 21 마이너스예요. 21 마이너스 100분의 21 곱하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돼요.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산소의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벤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소화하는 경우라고 했죠. 근데 벤젠 화재 시에 벤젠을 소화하려면은 이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가 얼마냐? 농도가 잘 보세요. 자, 벤젠 화재 시 그 소화하기 위한 CO2의 그 농도는 얼마냐면 농도가 31에서 37 볼륨 %가 돼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CO2 농도에다가
농도를 대입하셔야 되는데 지금 벤젠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CO2의 농도가 31에서 37이니까 이 농도의 평균값인 34를 대입하시면 돼요. 평균값. 어떤 걸 대입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자, 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산소의 농도가 얼마 되냐? 21 마이너스 100분의 21 곱하기 여기에 34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중간값. 그죠? 34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13.86 정도가 돼요. 13.86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보기를 보시면 13.86에 이제 근사한 14 볼륨 퍼센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